네, 오늘 소개할 분은요. 항일투쟁의 명장, 전략전술의 귀재, 철기 이범석 장군입니다. 철기 이범석 장군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대한민국 초대 국방부 장관이죠. 청산리 대첩에서 김자진 장군이랑 같이 제2지대장으로 했던 유명한 독립군 명장이시고, 개조 장갑 화차라고 신무기를 만들어서 일본군의 혼쭐을 빼놓은 그런 분이죠. 장갑 화차면 장갑차를 뭐 개조한 건가요? 화차가 뭐냐 하면 예. 지금 우리가 기차라고 하잖아요. 네. 처음에 그 기차가 나왔을 때는 화차라고 그랬어요. 아, 화차를 그 특수하게 개조를 했다는 얘기인데, 1931년 9월 18일 일본이 이제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네. 3일 만에 요녕성하고 길림성을 다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동북 삼성 중에 두 개 성. 예, 두 개 성을 3일 만에 해치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흑룡강성을 해치우고, 그러니까 합쳐서 한 3, 4개월 만에 만주를 먹어치우죠. 일본군의 전술은 기차로 병력들을 몰고 오고 기동작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네. 기차를 장갑화를 시켜서 네. 그 안에서 총을 쏘고, 그러니까 장갑차 대용으로 이제 쓴 거예요. 네. 그때 그걸 보고 그 당시에 마점산 군대의 이범석 장군이 휘하에 있었구나. 휘하라기보다는 이제 초빙을 받아서, 초빙. 아니 휘하는 휘하 맞습니다. 휘하인데, 근데 이제 그 청산리 전투 이후로, 네. 그리고 이제 자유참변 이후로 우리 독립군들이 그 만주에서 밀려나고 러시아에서 밀려난 다음에 갈 데가 없으니까 중국 군벌들 휘하로 들어간 그 우리 독립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마점산 군벌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이범석 장군이 아이디어를 내놓은 거죠. 우리도 열차로 장갑차를 만들자. 이거 네. 열차 그 개조를 해서.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무게하차라고 아시죠? 뚜껑 없는 화차. 네, 네. 그 뚜껑 없는 화차에다가 기차 레일을 뜯어서 네. 쇠로 만든 레일로 하고, 네. 그걸로 장갑을 만든 거예요. 예. 이중 장갑을 만들고 그 가운데다가 이제 모래니 자갈이니 채워서 장갑 화차를 만든 거죠. 네. 아. 그래서 그 장갑 화차로 일본군의 장갑 화차를 맞섰던 거죠. 예. 그래서 마점산 장군 밑에서, 군벌 장군 밑에서 굉장히 큰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네. 그 이범석 장군의 이름이 남아 있는 겁니다. 네. 이범석 장군이 창의에는 새로운 걸 만드는 것도 있지만 있는 거를 새롭게 쓰는 것도 창의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에피소드 때문에 그런 얘기가 생겼는데 정말 천재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일단 이범석 장군은 두뇌가 엄청난 분입니다. 그런 분이 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닐 것 같고, 그분의 배경도 좀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분은 이제 그 1900년대에 태어나셨는데, 네. 요즘 명동 출신입니다. 아, 우리 지금 명동. 명동. 네. 거기가 원래 용동이었어요. 그 용동에서 태어났는데 세종대왕의 그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의 후손입니다. 대대로 벼슬을 많이 했죠. 네. 벼슬을 많이 하고 그 명문대가였고, 이범석 장군의 부친이 이문하란 분인데, 네. 자기 집에 부리고 있던 노비 10명을 네. 이렇게 해방을 시킬 정도로 네. 좀 깨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범석 장군이 워낙에 머리가 좋아서 어릴 때부터 수석만 해요. 네. 소학교 때도 수석하고 계속 수석을 하고, 네. 경기고등학교의 전신인 경성 제1고보, 네. 거기를 들어갈 정도니까 네. 머리가 굉장히 좋은 분이었는데, 네. 15살 때 3학년 때입니다. 3학년 때 운명적인 만남을 합니다. 몽양 네. 몽양 여운형 선생을 만나요. 네. 그때 이분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국내에 있는 머리 좋은 우수한 인재들, 그 청년들을 발굴을 해서 네. 독립군으로 보내는, 만주하고 중국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몽양 선생의 눈에 띈 거죠. 네. 근데 몽양 선생의 눈에 띈 것도 띈 거지만, 이범석 장군이 대단한 기계를 가진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네. 1905년에 그 아버지 몰래, 네. 지금 돈으로 한 사람 한 3천만 원 돈 되는 거를 몰래 인출을 해서 네. 그걸 들고 튑니다. 튄다고 하니까 좀 중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네. 만주 쪽에서 여운형 선생을 만나기로 하고 네. 몰래 도망을 나오는 거죠. 아, 근데 지금 아까 명문대가의 진짜 장손이고 사대 독자라고 들었는데. 아, 예, 사도 독자입니다. 그 아버님이 정말 상심이 크셨겠어요. 속이 오직 상했겠습니까? 자기도 3대 독자고 이범석 장군이 4대 독자인데
독립운동을 하다 간다고 그러니 네. 그러니까 이제 안심을 시키려고 결혼을 하고 몰래 돈을 인출해서 중국으로 이제 그래서 여운형 선생을 만나갖고 그분을 통해서 손문 순원. 순원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국부인 순원을 만났는데 나는 정규 사관학교 과정을 밟아서 독립 무장 투쟁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손문 선생의 소개를 받아서 운남 육군 강모학교가 있는데 거기 입교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그럼 한국군도 중국 사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던 못 들어가요. 건가요? 그러면 못 어떻게 들어갑니다. 편법으로 들어가나요? 속였죠. 국적을. 국적을 속이고 나이도 속입니다. 너무 어렸나요? 그러니까 그때 15살이 갔으니까 네. 운남 강무당 같은 경우는 18살 일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조선인들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중국 본토인들이 30% 그리고 각 지방에 있던 화교들이 한 70% 왔는데 거기 들어가서 국적을 속이는 거죠. 네. 자기는 원래 길림성 중국인이다. 길림성 사람이다. 네. 입학이 어떻게 했던 간에 학교 들어가서 조금 얘기 좀 해보면 금방 들통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발음이 이상한데 네. 내가 길림성에 러시아랑 가까운 데 있어서 방언이 심하다. 너 그럼 러시아 말 좀 하느냐? 너 네. 한다. 그러고 막 엉터리 러시아도 하고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닌 거예요. 네. 교관 중에 이제 중국인이 수업 시간에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조선민족은 네.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게 당연하다. 아. 조선민족들은 게으르고 단결도 안 하고 네. 너네들은 뭐 그런 민족이니 네. 하고 폄훼하는 얘기를 하니까 예. 먹물을 집어넣는 네. 붓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네네. 그 먹물을 집어넣는 합인데 꽤 크고 무거웠다고 그래요. 어. 그 목합을 갖고 다녔는데 책상에 놓고 있다가 둔기가 되겠는데요. 그렇지 그걸 들고 일어난 거예요. 선생님을 때려 죽이려고 정말로 때려 죽이려고 일어났는데 네. 같이 있던 친구가 말린 거죠. 역시 좋은 친구를 둬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억지로 참았죠. 네. 그런 일하더니 근데 이분이 운남강부당 기병과 12기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네. 엄청난 돈 한 거예요. 역시 뭐 똑똑한 분은 중국에 데려다 놔도 똑똑하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견습사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실대 소대장으로 보임을 했을 때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이제 실습을 받는 그런 거군요. 그렇죠. 예, 예. 견습사관 시절에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이대로 있을 수 없다. 네. 그래서 상하이로 갑니다. 상하이 임시정부로 갔는데 네. 생각과는 달리 규모도 작고 그 사실은 파벌 싸움이 근데 뭐 아쉬운 대목이죠. 아쉬운 대목인데 사실은 네. 우리가 광복할 때까지 계속 파벌이 있었으니까 네. 모르고 가서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그 무장 투쟁인데 네. 가보니 막상 임시정부로 가보니 실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이제 만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넘어간 데가 이제 서로군 정서가 있는 신흥무관 쪽으로 아. 무관학교에 가서 교관을 해요. 네. 그래도 당연히 자격이 있죠. 정규 사관학교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서로군 정서 쪽하고 이 신흥무관학교에서는 반가워도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흥무관학교에 있는 생도들을 교육을 시켜요. 1920년도, 그러니까 그 다음 해죠. 김자진 장군은 북로군 정소, 그랬었죠. 예, 북간도에서 이제 교성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좀 교재도 부족하고 교관도 부족을 했던 거예요. 김자진 장군이 서로군 정서 쪽에다 요청을 합니다. 딱 찍어서 이범석을 보내주시오 그런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소문이 그 북만주까지 났나 보죠. 그러니까요. 근데 김자진 장군의 휘하에 가서 거기서 이제 김자진 장군이 기르고 있는 그 교성대 교육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는 한편에 김자진 장군이 무기가 없으니까 체코군이 블라디보스톡에 있었는데 네가 체코군한테 무기를 사와라. 김자진 장군의 명령을 받아갖고 네. 체코 그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체코군으로부터 무기를 사와서 네. 자기가 교육시킨 그 학생들을 자기가 사온 무기로 무장을 시켰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참전하게 된 게 청산리 청산리 대첩인데 전투죠. 저희들 네. 같은 경우에는 청산리 대첩하면 김자진 장군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사실은 이범석 장군이 숨은 공신이라고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큰 일을 한 거죠. 네. 근데 청산리 대첩 때 김자진 장군이 그래도 한 그 1,500명에서 1,600명 정도 되잖아요, 군사가. 네. 그거를 두 개로 나누죠. 그 1지대는 김자진 장군이 직접 지휘를 하고 2지대는 20살 먹은 청년 교성대장이었던 이범석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일본군들을 유인하면서 각자 각계격파를 하죠.
신임이 대단했나 보네요. 예. 20살짜리. 이제 1931년도 만주 사변 났을 때 마점산 군대에 들어가서 큰 활약을 했다는 거죠. 네. 그 후에도 이제 중국군으로 활동을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1940년도 9월 17일 광복군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청천 장군이 그 광복군 총사령관이 되고, 그리고 참모장 2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2인자에 이범석 장군이 임명이 되는 거죠. 네. 쌍두마차 역할을 하면서 큰 일을 하시죠. 근데 이제 이범석 장군이 가장 큰 일을 한 거는 우리가 이제 국내 진공 작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큰 작전을 준비하셨죠. 네. 그 당시에 그 OSS라고 네. 미 전략 사무국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CIA의 전신이에요. 전신이죠. 예, 예. 네. 그래서 그쪽이랑 합의를 봐서 공동 작전을 하기로 합니다. 그때 그 광복군이 3개 지대가 있었는데 요원들을 선발을 해서 한 몇백 명을 교육을 시켜요. 미군들이 네. 교육을 시켜서 국내로 침투를 시키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독립군들이 들어와서 일본군의 시설을 폭발을 하고 그 조선에 있는 청년들을 규합해서 게릴라전을 벌이겠다는 특수전여단식으로. 네. 그 이제 훈련이 시작된 게 5월부터예요. 네. 훈련이 끝난 게 8월 8일이에요. 네. 8월 8일 날 훈련이 끝나서 네. D-Day만 기다리고 있는데 덜컥 광복이 돼버린 거예요. 네. 8월 25일 날. 네. 김구 주석하고 특히 이범석 장군은 땅을 치는 거죠. 네. 사실 광복된 게 반갑긴 한데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늦게 광복이 돼서 우리가 조선에 들어와서 참전을 하고 거기서 전쟁을 했으면은 네. 미군이 진주하고 소련군이 진주했을 때 할 말이 있고 대우가 달라졌을 텐데 네. 그걸 못했으니 김구 주석이 얼마나 억울해요. 네. 네. 이범석 장군한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네. 이 장군 국내 정진군을 이끌고 조선에 들어가서 네. 조선 총독 아베 노부유키한테 무조건 항복을 받고 접수를 해라. 우리 시대가 왔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22명의 정진군을 이끌고 8월 18일 날 여의도에 내립니다. 네. 비록 광복이 됐지만 네. 소련군도 아직 안 들어오고 네. 미군도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네. 국내 치안은 일본군이 담당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 우리 한반도에 있던 일본군이 35만 명입니다. 근데 우리 30명도 안 되는 우리 들어가서 야 광복됐으니까 접수하겠다 그러니까 아, 좀 슬프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서 우리가 웃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야 나 광복군 응? 이범석 장군인데 네. 너네 조선 총독부 하고 너네 조선군 사령관 오라 그래. 네. 우리가 접수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황당한 거지. 네. 우리는 미군한테 졌다. 미군하고 소련군한테 졌으니 너네들하고 우리는 상관도 없고 도쿄에서 연락받은 적도 없고 니들 좋은 소리 할 때 나가라. 안 그러면 사살하겠다. 그 걔들 입장은 그렇잖아요. 외교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 네. 참전국도 아니고 그렇죠. 네. 거기 계속 있다간 맞아 죽을 판이니 막말로. 그래서 8월 19일 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슬픈 얘기예요. 네. 그 비행기를 돌려갖고 그래도 김구 주석의 그 의기, 네. 김구 주석의 의기가 얼마나 빛납니까? 이 장군 가서 접수하시오. 근데 또 그 접수하겠다고 간 이범석 장군도 간땡이가 네. 이 담이 보통 큰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돌아오긴 했지만 네. 사실 눈물 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억울하고. 진짜 가다가 대공포에 추락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범석 장군님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뭘까요? 그때 어떤 정서가 있었냐면 예. 그 미 군정 시절에 일본군 출신도 들어오고 네. 뭐 만주군 출신도 들어오고 했지만 네. 독립군 출신, 광복군 출신의 정통성을 잇는 군인이 우리 군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광복된 내 나라에서 새 나라의 새 군의 초대 장관이 이범석 장군이라는 거는 이분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